안녕하세요. 오늘도 천일문 완성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문법 문제 출제 원리와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문법 문제도 풀어보고 관련된 독해들도 해보면서 독해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번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74번 보니까 consider, considering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형이 나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고민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 consider 얘는 동사겠구만. considering 동사에 ing 붙었네. 그러면 얘는 동명사 주어일 수도 있지만 분사 구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한 생각일까요? 못한 생각일까요? 정답은 반은 잘했고 반은 못했다가 맞습니다. 우리가 독해를 하려고 한다면 얘가 분사 구문인지 동명사인지 생각을 열어놓고 독해를 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선택형 문제죠. 선택형 문제라는 건 제가 뭐랑 뭐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라 그랬어요.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 준동사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린 포인트를 하나만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얘가 동사야 아니야? 오케이? 한번 볼게요. 보니까 consider 사동사니까 뒤에 의주동 간접 목적어가 목적으로 나온 거 알겠어? 알겠다고. 근데 뒤에 보니까 shows 동사 s 붙은 거 보니까 얘는 확실한 본동사네요. 본동사가 있다라는 건 얘는 절대 동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일 것이고, 그렇다면 정답은 뭐가 된다? considering 얘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동명사 주어가 될 거고요. 오케이? 자, 즉 이런 구분을 따를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선택형에서 동사와 준동사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뭐만 구분하면 된다?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 동사인지 준동사인지만 구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즉 뭐가 중요해? 그 문장의 진짜 본동사가 뭔지 본동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문법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물론 저는 의주동의 구조나 뭐 전치사구나 이런 구조를 아니까 방금 해석 안 하고도 이렇게 척척 체크하고서 바로 동사를 찾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 바로바로 분석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가볍게는. 메이크가 나왔으니까 뭐 3형식 아니면 5형식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까지 한번 해볼게요. considering 고려하는 것은 뭐를 고려해? How I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의주동이죠. 어떻게 내가 can make 만들 수 있을지를, 뭐를? the world 세상을 a better place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죠. for another person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shows 보여줍니다. my love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요. pulls 동사 1번 동사 2번이 되겠죠? pulls 당깁니다. me 나를 out of myself 내 자신으로부터 끄집어내준다는 거예요. 나 안에 갇혀있지 않게 나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지. ing lifting 들어 올리면서 뭐를? my thoughts 내 생각들을 어디로 끄집어내요? to a grander place grand 그러면 넓고 웅장한 이런 거잖아요. 더 넓고 더 웅장한 장소로 내 생각을 끄집어 올려준다라는 거죠. 오케이?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준다고? 나 자신 안에 이렇게 갇혀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을 더 넓은 곳으로, 더 웅장하고 더 위대한 곳으로 끄집어 내준다는 걸 말하는 거죠. 됐죠? 7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5번 문장은 이거 보기 전에 아래에 있는 에러 포인트 먼저 별표 한번 쳐볼게요. 짜잔. 이거를 안다고 해서 구분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더 편할 거니까. 동사가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과 같은 형태라면 뭘 줄 수 있다? 혼동을 줄 수가 있다. 특히 주어 다음에 pp가 동사보다 먼저 나오면 동사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늘 주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래 예문까지 한번 볼게요. The man 남자 혹은 사람인데 injured in the accident 그 사고에서 injured 부상을 당한
그 사람은 was taken. 취해졌죠. 데려가졌죠. to hospital. 병원으로 데려가졌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injured. injure. 이거 동사인 거 알겠고 ed 붙었잖아요. 얘가 과거 분사인지 동사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만 얘가 본동사가 뭐고 여기까지가 주어란 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독해할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법 문제를 풀 거고 이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이미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부분에서 찾아서 풀면 되는 거잖아요. was taken이라고 하는 동사일 수밖에 없는 친구가 있으니까 injured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과거 분사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설명드리면 독해 상황에서는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법 문제 풀이 상황에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안 높다고요. 얘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애니까 잠깐 제껴두고 나머지 파트에 진짜 동사처럼 생긴 게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조들은요. 문법 문제를 풀다 보면 구문 독해의 실력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습관을 들여놓게 되면 얘가 과거 분사인지 동사인지 구분한 능력이 길러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문법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독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75번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Since the human body, 인간의 몸은요, is basically an extremely complex system. basically, 기본적으로 an extreme하다 그러면 극적인 이런 뜻이죠. 극단적으로 complex,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거야. of interacting molecules. 상호작용하는 molecules, 분자들의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체계라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since에서 끊어줘야 되죠. The technology, 기술인데 required, 이게 동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쭉 읽어보는 겁니다. required to truly understand and repair the body is. 동사 나왔죠? 그럼 얘는 무조건 과거 분사일 수밖에 없겠다. 오케이? 요구되는 기술이야. to truly understand, 진정으로 이해하고 repair, 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거죠. the body, 몸을 수리하고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 기술은 is molecular machine technology. molecular, 그러면 분자의 기계공학이죠. 분자기계공학. 오케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비교 대상이 의학이 아니라 분자기계공학이에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고 문법 문제를 출제를 하려고 해. 그럼 어디에 밑줄을 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듯이 repaired, 이거 밑줄 그을 수 있겠죠. 이거 동사계, 과거분사계, 그쵸? 당연히 본동사 부분에도 밑줄을 그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 밑줄을 긋는다면 얘가 is계, to be계 이런 걸 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낼 거냐면 is계, are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게 될 겁니다. 왜? 수식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서 주어와 동사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저였다면 수일치 문제로 이 문장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문제를 하나 더 낸다면 여기서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repair. 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구문 중에 하나죠. to understand and repair. to는 공유를 하고 있고 to 다음에 동사만 이런 식으로 연결된 구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repair 이 부분도 밑줄을 그어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단 오답선지로.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번 지문을 통해서 단어 몇 개만 배워갈게요. 자, 여기에 molecule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분자란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molecule. 여기서 강세를 주죠. molecule. 근데 이게 형용사용으로 쓰이게 되면 강세가 바뀌게 됩니다. 스펠링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AR을 붙여주면 됩니다. 분자의라는 뜻이고요. 발음은 molecular. 어떻게 한다고? molecular. 여기에 강세가 찍히게 된다고요. 오케이? 자, 선생님, 저희가
듣기 시험을 뭐 어려운 거 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 듣기 시험에서는 분자 같은 거 안 나오는데요. 아는데 그래도 단어 공부할 때 강세까지는 좀 파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해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분자를 알았으면은 원자도 알아야겠죠. 원자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atom, atom 이런 식으로 앞에서 강세가 찍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강세를 또 물어본 이유가 있겠죠? 얘를 형용사로 쓰게 되면 한국말로 atomic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읽느냐? atomic, atomic, atomic 중간에서 강세가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세가 변화되는 단어들은 우리가 조금 파악해 두면 앞으로 뭐 토플 같은 거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런 단어들도 충분히 듣기에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도 듣기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파악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문법 포인트 하나만 더 짚어갈게요. 보시면 여기 to truly understand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to 부정사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냐면 to 부정사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지 못한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to truly 라고 하는 건더기가 들어있고 understand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걸 어렵게 불러서 to 부정사 사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리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분리부정사는요, 어떤 원어민들은 100% 비문법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은 필요하면 써도 된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문법 문제 안 낼 거라고. 오케이? 우리가 구문을 쓰는 입장에서 여기 사이에 낀 부사를 다른 위치로 옮기면 뜻이 되게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상 안 된다라고들 하지만 건더기를 투부정사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분리부정사꼴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냥 하나 듣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76번 문장 한번 볼게요. 일단 76번 문장은 별표를 쳐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반드시 반복 연습하셔야 되고요. 반복 연습을 하실 때 반드시 문장 분석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미적으로 파악된다고 해서 아는 문장이 아니에요.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시길 바래요. 왠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한번 해석부터 쭉 해볼게요. To improve your reading proficiency. to 부정사 나왔는데 컴마 찍혀있고 뒤에 동명사 같은 거 나왔잖아. 그럼 이거 부사적 용법이겠죠? To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your reading proficiency, 너의 독해 전문성, 숙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learning to consider the subject of the reading material and make guesses about the context is essential. 주어가 겁나게 길죠? 겁나게 길어. 근데 is는 너무 명명백백히 동사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문장 분석한 겁니다. 봅시다. learning to consider. learning에 대한 목적어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나왔죠. consider the subject of the reading material. 오케이, 여기까지 알았어. 해석해보면 학습하는 것이에요. 근데 뭘 학습해? consider, 고려하는 것을 학습하는 거야. the subject, 주제를 of the reading material, 그 읽기 자료의 주제를 고려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and make guesses about the context. 앞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to가 생략돼 있는 거죠. To make guesses about the context. 추측을 해내는 것 about the context. 그 맥락에 대해서 추측해내는 것을 학습하는 것은 is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저랑 같이 분석을 했으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문장처럼 느껴질 텐데 그냥 해석을 하면 술술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또 꼼꼼하게 문장 분석을 해보려고 하면 분석이 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꼭 혼자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문장에서 제가 동사 대 준동사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문법 문제를 낸다면 밑줄을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릴 수 있을 거예요. to 부정사가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동사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밑줄을 긋는다는 건 이건 역시 동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될 거고요. make에 밑줄을 긋는다는 건 얘가 어떤 녀석인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녀석인지를 구분하라는 걸로 낼 거고 얘는 오답선지로 출제될 겁니다. 그리고 is를 내게 된다면 얘는 수일치로 출제가 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수일치에 관해서 한마디만 더 얹어보면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learning to consider 여기까지가 다 주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이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learning.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동명사는 단수 취급이에요? 복수 취급이에요? 동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죠. 무조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다음에 말하는 설명을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동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투부정사는 단수 취급한다 막 이러면 너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화된 규칙을 하나 만들자고요. 어떻게? s가 붙어있지 않으면 단수예요. 다시 s가 붙어있지 않으면 뭐로 보자? 단수로 보자. 선생님 s를 안 붙이고 복수를 표현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일단은 그거 무시하시고 이걸 주 원칙으로 삼고 가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동명사엔 s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수. 그런데 동명사 중에서 완전히 명사로 굳어져서 s가 붙어 다니는 애들은 s가 붙었잖아. 그럼 얘는 복수. 투부정사는 s를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얘는 단수. 문장에다가 s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단수. 깔끔하죠? 자, 뭐라고 기억하자? s를 붙일 수 없으면 단수다. 아시겠죠? 자, 77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해석부터 해볼게요. because,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자, 일단 depends냐 depending이냐 나온 거 보니까 동사냐 동사가 아니냐, 동사냐 준동사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문장 분석을 한번 눈으로 스캐닝만 해보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because 접속사 나왔으니까 한번 끊겨야겠네. For discover users 끊겼다. 그쵸, 컴마로 끊겼죠. 그럼 여기까지가 because 절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 starting ing 나왔잖아. 분사구문인지 주어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쭉쭉쭉 가보니까 또 컴마 나왔죠. 컴마 제껴버려. 그러면 starting in high school and college. 동명사 주어인지 분사구문인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나왔는데 뒷부분 보니까 동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문장엔 반드시 몇 개의 동사가 있어야 된다? 한 개의 동사가 있어야 된다. 두 개 있어도 안 되고 빵 개 있어도 안 된다. 반드시 한 개의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depends,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자, 문법 문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because it 가주어 나왔죠? It would be impossible.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뭐가? For you to discover huge stories of historical or scientific evidence firsthand. 여기까지 끊어보면 투부정사가 진주어로 나온 구문이고요. For you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서 활용되고 있는 거죠. 네가 to discover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뭐를? Huge stories of historical or scientific evidence. Huge stories, 그럼 무슨 뜻이야? 거대한 이야기들이죠. or historical or scientific evidence. 역사적인 혹은 과학적인 증거에 제가 스토리라 그랬죠. stores. 방대한 축적물들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first hand, 직접. studying, 공부하는 것은 in high school and college.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to great extent. 되게 많은 부분 depends on. 의존합니다. 어디에 의존해? reading books and other documents. 책을 읽는 것과 다른 그 문서들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제가 이걸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사실은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읽기 책들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예요. 아무튼 우리가 대학교에 가자마자 막 유적 발굴해내고 막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고서적들 막 발굴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책들과 문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우리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공부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제가 이거를 스토리라고 읽게 되니까 이쯤 해석하다가 뭔 소리야 싶었었습니다. 78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Certain kinds of specialized professionals. 특정한 부류의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인데 뭐라고 할까요? 전문직 종사자들은 such as scientists and engineers. 과학자들과 공학자들과 같은 그 특정 종류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런데 여기 worked 나왔죠? 밑줄 그어진 거 보니까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 구분하라는 것 같네. 일단 쭉 넘어가 봅시다. worked for federal 쭉 넘어가 보면요. 뒤에 express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동사일 수가 없겠죠. 그쵸? 얘를 뭐라고 고쳐주면 좋겠느냐? working, ing로 고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Working for the federal government. 연방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express, 표출합니다. much less satisfaction. 덜한 만족감이죠. 근데 much, 훨씬 덜한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with their work. 그들의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than federal executives. 연방 행정가들보다. 오케이? 행정가들은 만족도가 좀 있나 봐요. 그런데 공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그 연방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은 만족도가 낮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78번도 그렇게 어려운 포인트가 없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9번 문장 보겠습니다. Computers, 컴퓨터들은요 may yield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되게 달라 보이는 뜻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산출하다, 생산하다, 결과를 내다 이런 뜻이 있고요. 하나는 양보하다, 항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항복할 리는 없으니까 산출하다겠죠? 산출해낼 것입니다. important predictions. 중요한 예측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about complex phenomena. 복잡한 현상들에 대해서 중요한 예측들을 해낼 거야. but 그러나 the predictions. 그 예측들인데 they make. 명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뭔가가 생략돼 있겠지.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는 거고요. make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거 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예측들은 can never be relied on. 신뢰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존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가 없다면 without experimental confirmation. 실험적인 확증이 없다면 의존받지 못할 거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말한 they가 누굴까요? 당연히 computers가 되겠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맥락상 experimental confirmation, 이 실험적인 거랑 반대되는 요소로 등장한 단어가 뭐가 있죠? 실험을 직접 해보지 않은 거? 그렇죠. The predictions they make. 컴퓨터가 만들어낸 예측은 누구랑 대조되고 있어? 실제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랑 대조되고 있죠. 그쵸? 우리가 독해하면서 이런 대조적인 포인트들은 바로바로 짚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만 짚어볼게요. 뭐 여기서 make가 본 주절의 동사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니까 깊게 다루지 않을게요.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be relied on. 보니까 여러분한테 되게 생소한 구문이죠. on 나오고 without 나오니까 마치 전치사가 연속으로 두 개가 나온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regard랑 비교되는 녀석으로 refer to A as B가 있다라는 걸 배웠고, 얘의 수동태꼴은 어떻게 쓴다 그랬죠? A is referred to as B 이렇게 쓴다 그랬었죠. 자, refer to가 하나의 동사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to를 빼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에도
to를 빼놓지 않고 붙여서 쓰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rely on도 rely on A 구문이 있다면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is relied on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rely on이 하나의 동사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on을 절대 빼놓으면 안 되고 on을 같이 써줘야 된다. 이거 서술형 문제 같은 데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포인트니까 꼭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실 텐데요. Without experimental confirmation. 이 부분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실험적인 확증이 없이는, 실험적인 확증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했었죠. 이거 마치 뭐처럼 보여요? 조건문. 혹은 딱 들어맞진 않지만 가정법처럼 보이죠. 우리가 타고난 언어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without이나 with가 조건문이나 가정법을 이끌더라도 굳이 그걸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알아서 해석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는 여기 나오는 without이 조건문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마치 if처럼.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 파트를 여러분이 문법책에서 보게 되면요. without 가정법, with 가정법에 대해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보는 파트는 아니지만. 그냥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80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0번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A clear understanding. 분명한 이해죠. 뭐에 대한 이해? Of what your purpose is in life. 무엇이 너의 목적인지 in life. 삶 속에서 너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leads. 이끌어줍니다. You. 네가 to do. 하는 것을 이끌어주죠. 뭐를? Whatever is necessary to achieve it. Whatever. 무엇이든 이렇게 해석하자 그랬죠. is necessary. 필요한 무엇이든 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to achieve it.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시가 가리키는 게 뭐가 되겠어요? 너의 목적이 되겠죠. 삶에서의 목적. 오케이. 구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81번 문장 보니까 뒤에 밑줄이 나와 있죠. 플레잉인지 다른 건지를 맞춰보라는 건데 문법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고 이어서 나가볼까요?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 지금 모르잖아요. 모를 땐 어떻게 하라고? 나머지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보니까 feelings, S 붙었으니까 이건 100% 명사네. feelings and judgments. 얘가 주어가 되겠다. 맨 앞에 나온 명사니까 about,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간접 의문문이 시작됐죠. How others feel towards you.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인 거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싹 다 주어가 되겠네. 그럼 playing 이거 동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뒤에 한번 더 봅시다. A major role in how you choose to solve your day-to-day problems. 뒤에 해석을 안 해보긴 했지만 딱 봐도 동사가 없네. 동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얘는 how가 이끄는 관계 부사절 혹은 간접 의문문의 동사이겠네. 그럼 이 문장에는 주절의 동사가 없으니까 이 play는 준동사가 아니라 동사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얘는 play 2로 고칠 필요가 있겠네 라고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오케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Feelings and judgment, 감정들과 판단들이죠. About how others feel towards you.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지, towards you. 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감정들과 판단은 play a major role. 저번에 배웠던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n, 어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How you choose to solve your day-to-day problems. 이거를 관계 부사처럼 해석해 볼게요. The way, 방법이죠. How you choose, 어떻게 네가 고르는지에 관한 방법이야. To solve, 해결하려고 선택하는 거죠. Your day-to-day problems, 너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매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됐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82번 문장. 여기도 문제가 나와 있네요. thriving, ing냐, will thrive, 동사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문장에 다른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면 되는 거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Those countries, 국가들인데 that are most willing to let capitalism quickly destroy inefficient companies. 굉장히 길죠. are most willing to let, 여기까지 하나의 동사로 볼게요. 가장 기꺼이 let, 내버려 두려는 국가들이에요. 어떻게? capitalism, 자본주의가 quickly destroy, 파괴하도록 냅둔다는 거지. 뭐를? inefficient companies, 비효율적인 회사들을 파괴하도록 두는 국가들. 그런데 so that 나왔죠. 그래서 문장이 괄호가 안 끝났나 봐. money, 돈이 can be freed up. free 그러면 원래 자유로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be 플러스 pp 동사꼴로 쓰였으니까 해방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돈이 자유롭게 해방되고 and can be directed, 향할 수 있는 거야. 어디로? to more innovative ones, 더 혁신적인 companies들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여기까지가 싹 다 수식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없으니까 will thrive, 국가들은 번영할 것입니다. in the era of globalization, 세계화의 시대에 더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해석을 해보면 자본주의가 비효율적인 회사들을 파괴하도록 냅두고, 그리고 그 돈들이 자유롭게 풀려나서 더 혁신적인 회사들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은 세계화의 시대에서 더 번영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도 가운데에 소댓이 껴있으면서 되게 복잡해지니까 고난이도 문장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고 반복 연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문장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나왔어요. 제가 저번에 economy랑 관련된 표현들을 좀 알려드렸었는데, economy, 경제력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efficient 하다는 거랑 동의의 표현이라고 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걸로 capitalism, 자본주의라는 단어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뭐야? competition, 경쟁이죠. 이런 단어들도 같은 궤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 그리고 globalization, 세계화도 이런 자본주의랑 같이 잘 다니는 단어라는 거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단어들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더 풀기 쉬운 지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숙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회시간도 아닌데 이런 걸 왜 공부해야 돼요? 도움이 되니까 공부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83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is가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런데 문법 문제 안 풀고 그냥 가겠습니다. is가 옳은 표현이에요. 일단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knowledge, 지식인데 gained through workplace experience, 직장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pp죠? 얻어진 knowledge는 is far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보다? than grades, 학점보다. earned in school, 학교에서 earned, 벌어진, 얻어진 학점보다 더 중요합니다. 뭐에 있어서? in predicting, in 플러스 ing죠? 예측하는 데 있어서. the job performance, 직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of new employees, 새로운 직원의 직무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밖에 없는데 전 직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뭘 배워왔는지, 즉 경력이 더 중요하대. 다 경력직만 요구하면 신규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그쵸? 자, 여기에서 문법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gained, is, earned,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문법 문제를 낸다면 개인들랑 is에다가 밑줄을 그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is를 문제로 냈다면, 저였다면 동사냐 준동사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 구분하게 시킬까? 수일치를 구분하게 시켰을 것 같아요. knowledge 단수냐 아니면 여기 복수명사 하나 놓고 복수냐. 됐죠? 8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4번 빠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Television advertising, TV 광고인데 of products, 제품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죠. 그런데 어떤 텔레비전 광고야? aimed at, 누구누구를 겨냥한 텔레비전 광고야. children, 아이들인데 어떤 children? under 12, 12살 이하의 아이들을 겨냥하는 제품에 대한 TV 광고는 has been outlawed. law, 그럼 법이잖아. 근데 out이니까 법 밖에 있는 거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거니까 금지하다는 뜻입니다. 금지되었습니다. by the Swedish government. 스웨덴 정부로부터 금지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50 psychologists. 50명의 심리학자들이 사인했습니다. a petition. 청원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죠. call for, 그러면 요청하다는 뜻이에요. 요청하는, 뭘 요청해? a ban, 금지를 요청한 거죠. on the advertising, 광고를 금지하는 거야. of children's goods, 아이들 제품에 대한 광고에 대한 금지를 요청하는 petition,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실제로 옛날에는 20대, 30대 사람들을 위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다면 요즘은 아이들을 위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일까? 우리가 소비력이라고 하죠. 한 가정의 소비력들이 보통 누구한테 쥐어져 있을까요? 남자, 여자, 아니면 성인, 유아, 누구한테 쥐어져 있을까요? 보통은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쥐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성인보다는 유아한테 쥐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보통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요, 먼 과거 되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자가 돈 관리를 했지만 요즘은 여자들이 돈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발언권이 더 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자들이 조금 더 소비력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아이가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갖고 싶어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를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기들이 사달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더 뒤처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제적으로 물건들을 막 사죠. 50만원짜리 유모차보다는 200만원짜리 유모차를, 30만원짜리 옷보다는 200만원짜리 옷을 막 이러면서 아이에 대해서 돈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 마사지 기계 사주면 좋대요. 요즘은 아이들 이런 젤 발라주면 좋대요. 아이들을 위한 상품이 나오면 내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비교했을 때는 여자가 조금 더 소비력이 높다라고 하고, 성인과 유아를 비교했을 때는 얘들이 직접 소비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아들한테 조금 더 소비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케이. 84번 문장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지문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배경 지식으로 하나 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챕터까지 전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명사 뒤 수식어구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하는 챕터 3를 나가게 될 거고요. 드디어 저희가 챕터 1을 마치게 되었다는 점 박수를 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가 정말 문법적으로 새로운 걸 배우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이 나와 있는 챕터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고요. 챕터 1이 끝난 만큼 전체 범위를 한 번쯤 해석시험지나 장문시험지 같은 걸 뽑아보셔서 한번 공부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edubook.com 전일문 세듀책입니다. 세듀라는 출판사의 책이에요. 여기 들어가시면 정말 부가자료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음원 파일도 있습니다.
저의 구린 발음만으로 이 문장들을 들어보시지 마시고 실제로 원어민들이 어떻게 읽는지 음원을 다운받아서 들어보시면서 학습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까지 해서 챕터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